안녕하세요. 국붕이천 좌동원 친구들. 자, 문법 특강 이번엔 5강 단어의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단어 형성의 원리입니다. 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접사란 그리고 어근이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강에서 단어 형성 1강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각자 한번 떠올려서 적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 잘 적으셨죠? 네, 접사는 어근 앞뒤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홀로 단어가 되지 못하면서 앞뒤에 무언가가 꼭 붙어 써져야 하면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욕심이라는 명사를 욕심쟁이라는 다른 명사로 바꾸어 주는 말. 자, 꾸다라는 동사를 꿈이라는 명사로 바꿔주는 말. 먹다라는 능동사를 먹히다라는 피동사로 바꾸어주는 말인 쟁이, 이, 그리고 히 같은 것들이 접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근을 어떻게 공부했죠?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접사가 아닌 부분 또는 실자나 실의 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어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생어, 합성어 이런 것들을 할 텐데요. 그러면 파생어나 합성어 문제에서 우리가 외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우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형태소 분석, 우리 1강에서 배웠죠? 형태소 분석부터 반드시 하시고 합성어, 파생어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단어 형성의 원리에 따른 단어의 종류를 보면요. 단어가 형성된 방법에 따른 단어의 종류를 보면 단일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복합어가 있어요. 그죠? 자, 단일어는 접사 없이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실자나 실의가 하나씩만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실자나 실의가 하나씩만 나오는 단어. 자, 예를 살구를 들었네요. 살구는 명사죠? 자, 살구는 명사고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실질이면서 자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접사는 없고 실자가 하나가 있네요. 그죠? 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해요. 자, 복합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합성어고요. 하나는 파생어겠죠. 자,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어근 플러스 어근. 그러면 살구나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살구까지가 명사, 나무도 명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둘 다 실자, 실자니까 실이 두 개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된 게 합성어예요. 자, 파생어는요.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거나 접사에 어근이 붙거나 어쨌든 접사가 붙는 거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개살구. 자, 이 개는 도그, 멍멍개가 아니죠. 홀로 쓰이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의 개입니다. 자, 이 개살구의 개는 접사죠. 살구라는 명사를 개살구라는 다른 명사로 바꿔줬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접사 그리고 살구는 명사. 그래서 명사인 살구가 실자죠. 그래서 접실이가 되네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아까 쌤이 했던 거를 한번 볼까요? 다시. 살구, 단일어인 살구는 실자, 실이 하나죠? 실이 하나예요. 합성어, 살구나무는 명사, 명사 붙어서 실자, 실자. 그래서 우리는 합성어를, 자, 우리 학원에서는 실실이라고 부를게요. 실실이. 됐죠? 자, 개살구는 접사와 명사. 그래서 접사는 형의, 명사는 실자. 그래서 우리는 파생어를 실접이 또는 접실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까요?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본부터 가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우면 뭘 하라고요? 형태소 분석부터 합니다. 자, 합성어와 파생어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헷갈리기 쉬운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어요. 보통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들 한번 볼게요. 자, 군밤이 있고 군소리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뭔가 조금 헷갈리면 형태소 분석을 해볼 텐데 군밤은 있잖아요. 자, 굽다의 굽의 은 밤이에요. 그죠? 비읍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해서 구운밤 줄여서 군밤이 되는 거죠. 근데 군소리는 구운 소리가 아니죠. 구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이라는 쓸데없이 덧붙이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접사예요. 접사.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어보세요. 로스트? 로스티드? 자, 구운 거니? 왜? 자, 군이라는 것이 굽다의 군일 수 있죠.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실질 형태소라면 어떤 뜻이었을까? 부터 생각을 하면 물어볼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구운가?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밤은 구운가? 예, 맞죠. 그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쓰인 거죠. 굽다의 굽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쓰인 거죠. 로스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예요. 하지만 군소리의 군은 구운가? 아니죠. 소리를 어떻게 구워요? 그죠? 그래서 파생어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자, 개똥하고 개살구를 구분해 볼게요. 자, 개똥은 개와 똥, 개살구는 개와 살구가 되겠죠? 아까 했듯이. 자, 개살구의 개는 멍멍개가 아니죠. 그럼 질문을 뭘로 해야 될까요? 자, 이 개가 실질 형태소가 되려면 어떤 뜻이 필요하지? 그렇죠. dog, 멍멍이라는 뜻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질문은 뭐죠? dog, 개야? 진짜 개야? 그러면 개똥은 진짜 개가 싼 똥이죠? 합성어죠. 개살구는 개랑 상관이 없는 살구죠? 파생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네 단어를 줄 테니까 각자 선생님이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다 잘 하셨나요? 네, 가봅시다. 자, 날고기와 날짐승. 그럼 날이라는 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무슨 질문이 필요할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불호령과 불꽃, 불이라는 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무슨 질문을 하면 될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가볼게요. 자, 날고기와 날짐승은 flying, 나는 거야? 그죠? 고기가 나나요? 그죠? 고기는 날지 않죠? 그죠? 그래서 파생어입니다. 날이 접사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형태소일 때, 실질 형태소일 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나는 짐승이죠. 새나 박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날짐승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성어죠. 왜? 날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어근일 때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불호령과 불꽃은 fire, 진짜 불이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호령을 하면 막 입에서 불이 튀어나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몹시 엄한이라는 뜻의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불호령은 파생어, 불꽃은 진짜 불이죠. fire, 그죠? 진짜 불이에요. 그래서 합성어가 돼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를 생략했네요. 날고기의 날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거꾸로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반대말. 예,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익힌 고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날은 익히지 않은 그대로의 뭐 그런 뜻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합성어와 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큰 집을 붙였을 때가 있고요. 큰 띄우고 집을 쓸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붙여 쓴 거는 한 단어라는 거죠. 붙여 썼다는 건 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 큰 집을 붙여 썼을 때 사전 찾아보면 네, 아버지의 형, 그죠? 아버지의 큰 형의 집이 큰 집이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큰 띄우고 집은 big house, 아주 large house, big house, 크기가 큰 집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한 단어니까 합성어, 밑에 거는 두 단어니까 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분석해 볼까요? 자, 한 단어, 두 단어 이상. 자, 크기가 큰 집. 안 되죠? 자, 한 단어일 때, 합성어일 때는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야 돼. 할 때 큰 집은
크기가라고 앞에 서술성을 가지는 경우라면 주어나 목적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주어나 목적어를 넣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다. 뭐라고요? 네,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큰까지만 앞에 있는 어근까지만 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큰하고 집을 따로 떼서 큰을 앞에 있는 거에다가 갖다 붙일 수 없다. 그게 합성어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두 단어 이상인 구는 크기가 큰 집 되죠. 그죠? 이 경우에는 괄호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합성어는 이렇게 큰하고 집 사이를 따로 떼서 괄호를 칠 수 없다. 하지만 구는 그렇게 괄호를 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큰 우리 집, 큰이랑 집 사이에 뭔가 다른 꾸미는 말이 들어올 수 없죠. 그죠? 큰아버지의 집 경우에는 큰 우리 집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자, 크기가 큰 우리 집. 자, 두 단어 이상인 구의 경우에는 크기가 큰 우리 집. 이렇게 큰과 집 사이에 우리와 같은 수식하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합성어는 사이에 수식하는 말이 어근 사이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의미관계에 따라서 병렬 합성어가 있어요. 병렬이라는 거는 나란히 라는 뜻인데 대등이라는 말로 의미가 설명되어 있죠. 우리는 앞으로 문장 성분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문장의 구조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쉽게 자, and but or의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대등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합성어에서는 but이나 or은 잘 없으니까 and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non but 하면 non and but, 안팎 하면 an and but, 그쵸? 그리고 마소 하면 말 and so, 그죠? 네. 이렇게 and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의미관계에 따라 병렬 합성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종속 합성어예요. 이거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책 and 가방이 아니라 책을 넣는 가방. 그쵸? 가방이 책을 넣는 이라는 책의 수식을 받죠? 꽃게. 꽃처럼 생긴 꽃처럼 화려한 이런 뜻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꽃 and 개가 아니죠. 꽃이 개를 꾸며요. 봄 and 비, spring and rain이 아니죠. 봄에 내리는 비. 그쵸?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종속합성어, 다른 말로는 유속합성어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융합합성어. 자, 요 놈은 두 어근의 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두 어근의 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춘추는 봄과 가을이죠. Spring and Autumn이에요. 근데 Spring and Autumn이라는 뜻으로 쓰이나요? 아니죠. 자, 춘추는 나이의 높임 표현이에요. 연세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밤낮 요게 많이 헷갈려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 밤낮 요게 많이 헷갈려요. 자, 밤낮은 밤 and not, night and day의 의미가 아니에요. 밤낮은 always의 의미예요. 늘, 항상 그런 뜻이에요. 밤낮은 아시겠죠? 그래서 밤과 낮의 의미에서 더 확장되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었죠. 밤의 의미와 낮의 의미에서 확장되어서 밤낮이라고 해버리면 always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됐어요. 천지도 마찬가지죠. sky and earth 아니죠. 자, 천지 같은 경우도 하늘과 땅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온 세상이라는 뜻이죠. 온 세상.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융합 합성어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의미관계에 따른 분류는 교과서별로 안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합 방식에 따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지간한 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쌤이 확인한 교과서들은 다 나와 있었어요. 다음 3학년이 되어서
모의고사를 치거나 수능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빈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시다. 자, 통사라는 놈이 의미가 뭘까? 이렇게 우린 이해를 할게요. 보통 사용하는, 보통 사용하는, 네, 보통 사용하는 단위를 통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국어에서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단위로 보통 대화를 하나요? 보통 사용하는 단위가 뭐죠? 형태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런 개 아니죠. 아우 쟁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단위는 단어인가요? 점심, 콜, 짜장, 굿.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문장 단위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통사는 우리가 문장과 의미가 비슷하다. 거의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문장에서 쓰이는 그대로 합성이 된 걸 말해요. 그죠? 문장에서 쓰이는 그대로 합성이 된 것.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반적인 우리말 구성 원리에 따른 합성어. 됐죠?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에서 쓰이지 않는 방식으로 합성이 된 것. 일반적인 우리말 구성 원리에서 벗어난 합성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네,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이렇게 외웁시다. 자,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됐거나 어간은 있는데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는 형태소 분석이 필수입니다. 됐나요? 형태소 분석이 필수예요. 형태소 분석을 했는데 어간에 어간이 붙어 있어요. 혹은 어간에 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예요. 왜? 어간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어미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되면 우리가 문장에서 쓰이지 않는 방식으로 합성된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날뛰다, 어간이죠. 날다의 어간이에요. 뛰다의 어간이죠. 그럼 어간에 어간이 붙었죠? 그럼 이 어간 다음에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네요.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 문장에서 이렇게 써요? 어간 뒤에 어미 생략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다고 했어요. 그쵸? 너 오늘 뭐 먹? 아유, 신나게 놀. 이런 대화는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된 합성어가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 부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명사를 꾸미지 않아요. 그쵸? 예,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고 다른 부사나 혹은 관형사를 꾸민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부슬비 같은 경우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부사예요, 부사. 근데 뒤에 명사가 왔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부명 이렇게 부사의 명사 이런 식으로 형태소가 분석이 되면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있는 묵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묵은 묵다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묵다의 어간이에요. 그죠? 자, 밭은 뭐예요? 밭은 네, 명사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볼까요? 자, 집안 큰 집, 걸어가다, 날뛰다, 묵밭, 부슬비. 요 각각을 한번 형태소 분석을 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집안은 집에 안이 붙었죠? 그러면 명사의 명사. 됐나요? 얘는 실자 합성어네요? 통사적 합성어죠? 왜? 명사 뒤에 뭐가 안 붙었어? 명사는 상관없으니까.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된 게 아니니까. 그쵸?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된 게 아니에요. 큰 집을 한번 가볼까요? 자, 크다의 크, 니은, 집 이렇게 되죠? 그럼 크는 어간이고 니은은 어미네요. 어미가 생략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집은 명사죠. 자, 실자형의 실자니까 실실이니까 합성어인데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요.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죠. 됐나요? 걸어가다를 볼까요? 자, 형태소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걷다의 걷, 어미 가다의 가, 어미 다.
자,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죠? 어가 붙었을 때 어간에 있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형태소 분석했을 때 어간에 어미가 그대로 다 붙어 있죠? 생략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실의형이니까 실실이 합성어고 어간에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서 조금 빠르게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막 약간 쌤 스스로 좀 버벅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새로 찍어줄게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쌤한테 와서 새로 찍어달라고 꼭 요구하세요. 지금 이번 주에 시험 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쌤이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빠르게 풀이를 요 설명을 하려고 지금 급하게 찍고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날뛰다를 가볼까요? 그러면 날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날다의 날, 뛰다의 뛰니까 어간에 어간이 붙었네요. 그럼 어간 뒤에 뭐가 없어요? 날다의 날이라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 그죠? 묵박 가볼까요? 아까 했었죠? 묵의 밭. 묵다의 묵이니까 어간이죠? 근데 명사가 바로 붙었네요. 어미가 생략됐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그죠? 네. 부슬비 아까 했죠? 부슬이랑 비. 그러면 부사의 명사. 실자니까 실실이니까 합성어인데 비통사적 합성어. 왜? 부명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접 구성 성분이 뭐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나온 요소. 자,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실접, 실접, 이런 식으로 이게 합성어야, 파생어야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복잡한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거짓말쟁이부터 볼게요. 거짓말쟁이를 형태소 분석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거짓, 말, 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짓은 명사, 말은 명사, 쟁이는 접사 이렇게 되죠? 그럼 실자형이니까 실실접이네요. 자, 이거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실실이니까 합성어 같기도 하고 접이 있으니까 파생어 같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있는 거를 단계별로 묶어서 최종 두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최종 두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까? 자,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에 쟁이가 붙은 걸까? 그죠? 혹은 거짓은 따로 있고 말쟁이가 먼저 붙어서 거짓에 말쟁이가 붙은 걸까? 그죠? 생각해보면 네, 거짓말에 쟁이가 붙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거를 잘 따라서 판서하시고 필기하시고 그리고 직접 구성 성분 문제가 나오면 지금 쌤이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거짓말이 먼저 붙으니까 거짓말부터 붙이세요. 그러면 합성어가 되죠? 실실이니까. 됐나요? 그럼 거짓말이랑 뭐가 남나요? 쟁이가 남죠? 그럼 쟁이가 접사니까 됐죠? 합성어의 접사. 합성어도 어근으로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합성어든 파생어든 네, 일단 거기에 최종적으로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 됐나요? 맨 마지막에 붙는 게 지금 이거죠? 이해됨? 네. 자, 맨 마지막에 붙는 게 접사면 파생어 아니면 합성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마지막에 붙는 게 접사면 파생어 아니면 합성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짓말쟁이는 파생어예요. 합성어인 거짓말에 접사쟁이가 붙은 파생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넘어갈게요. 말다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말, 다툼 이러면 안 돼요. 다투다의 다투의 미음. 됐죠?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말은 명사고 다투다의 다투는 어간. 자, 미음은 다툼이라는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다툼이라는 명사로 만들었으니까 접사. 됐죠? 그러면 실자, 실의, 형의 이렇게 되는데 실실접이네요. 그죠? 어느 놈부터 먼저 붙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말에 다툼이 붙었을까요? 아니면 말다투다에 음이 붙었을까요? 자, 아마 말에 다툼이 붙었겠죠? 다툼이란 말이 있으니까요. 그쵸? 다툼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오른쪽 두 개가 먼저 붙겠죠? 붙으면 파생어가 먼저 돼요. 그죠? 파생어가 먼저 되는데 마지막에 붙는 게 접사하면 최종적으로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파생어가 되는 거고 아니면 합성어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붙는 게
말이라는 명사, 실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놀이터와 꿈나라를 해볼게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자, 다 해보셨죠? 실제로 가봅시다. 자, 놀이터, 꿈나라 이렇게 됩니다. 놀이터는 놀이터. 잘못 적혔네요. 이 놀은 선생님 급하게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놀은 어간이에요. 그죠? 어간이니까 실의가 돼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시험 기간 안에 이걸 다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자꾸 검토가 덜 된 부분들이 나오네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찍다 보니까 이게 또 보이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실접실이죠. 실접실이에요. 어느 놈이 먼저 붙을까 생각해 볼게요. 자, 놀이에 터가 붙는지, 놀다에 이터가 붙는지. 이터라는 건 없죠. 그죠? 이는 네, 전미사니까 당연히 놀이가 먼저 붙겠죠. 그래서 놀이부터 붙으면 실접이니까 파생어. 그죠? 최종적으로 붙는 게 터라는 명사. 터가 좋아, 터가 좋아, 터가 나빠 할 때 터, 명사죠. 네, 실자니까 최종적으로 붙는 게 접사가 아니라 실이니까 합성어. 최종적으로 놀이터는 합성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꿈나라도 마찬가지네요. 꿈나라도 똑같아요. 보세요. 꾸다의 꾸, 그 다음 꿈이라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미음은 접사. 그리고 나라는 명사. 그쵸? 그러면 실의, 형의, 실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랑 똑같죠? 놀이터랑. 그죠? 네.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기출문제예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네, 다 푸셨죠? 다 푸셨죠? 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그죠? 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통사는 빼버리면 되겠죠?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가 판단하기가 더 쉬워요.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어간에 어미가 생략됐거나, 그죠? 혹은 부사에 명사가 붙었거나. 됐나요? 그러면 뛰노는 가볼까요? 뛰노는을 해보면 형태소 분석을 꼭 하세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뛰다의 뛰, 놀다의 놀. 됐죠? 놀다의 놀. 오늘도 한번 튀었네요. 네. 그리고 는. 됐나요? 그럼 뛰가 뭐예요? 뛰다의 뛰니까 어간. 놀다 어간. 끝났네요. 답은 몇 번? 1번이죠. 됐나요? 네. 2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다의 모르. 됐죠? 몰라보른 모르에 아가 붙은 거죠. 그리고 보다의 보, 리을. 자, 이 부분이 지금 빠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그 2강이었죠. 2강의 불규칙 활용 부분을 다시 꼭 들으세요. 그죠? 자, 모르다에 아를 붙이면 몰라가 되죠. 모르다에 모르에 아를 붙이면 몰라가 돼요. 그죠?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어쨌든 자, 어간 뒤에 뭐가 있어요? 어미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통사적이에요. 그죠? 타고난도 마찬가지겠죠? 타다의 타 뒤에 고라는 어미가 있죠. 나다의 나 뒤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있죠. 지난달도 마찬가지겠죠? 지나다의 지나 근데 니은이라는 어미가 있죠? 다른 명사고요. 굳은 살도 똑같네요. 굳다의 굳 은이라는 어미가 있죠. 그리고 살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한 문제예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다 잘 푸셨죠? 자,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라는 말은 민물고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민의 물고기가 아니라 민물의 고기 됐나요? 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갔더니 나들이 옷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 분석을 하셨어야 돼요. 나들이 옷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나다의 나, 들다의 들, 마음은 급한데 튀네요. 네. 이라는 접사, 옷이라는 명사.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런데 나들다까지 해버리면 합성어가 되고요. 조금 생략해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 나들이까지가 먼저 붙겠죠? 그러면 파생어가 돼요. 왜? 얘가 접사니까요.
그리고 옷까지 붙이면 최종적으로 나들이 옷은 합성어가 되죠. 자,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해보면 나들이와 옷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들이는 파생어였어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A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가 아니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인? 파생어인 합성어죠. 이해되나요? B 가볼까요? 눈웃음이에요. 자, 명사 눈, 웃다의 웃, 웃다를 웃음이라는 말로 바꿔주는 접사 됐나요? 그럼 눈 웃다에 음이 붙었을까요? 아니면 눈에 웃음이 붙었을까요? 그죠? 그럼 웃음부터 먼저 붙겠죠. 웃음이란 말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웃음이라고 먼저 붙으면 자, 요거는 어간, 실의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붙는 거는 명사니까 합성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로 보면 눈과 웃음인데요.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됐나요? 3번 가볼까요? 드높이다. 드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접사예요. 그래서 높다의 높다를 높이다라는 사동사로 바꿔주는 사동전미사 이, 그리고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드높다에 이가 붙는 건지 높이다에 드가 붙는 건지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자, 요 놈은 아마도 드높다 가 먼저 붙을 거고 이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돼요. 됐나요?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돼요. 어차피 요 놈도 접사, 요 놈도 접사니까 됐나요? 어느 쪽부터 붙어도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 자, 직접 구성 성분 됐죠? 직접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자, 4번 가볼까요? 4번. 네, 집집이 그럼 집 명사 집 명사 이 집집부터 먼저 붙겠죠? 집이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합성어가 될 거고요. 됐나요? 자꾸 넘어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도. 이는 접사죠? 그죠? 그래서 합치면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돼요.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죠. 이해되나요?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라스트. 이는 놀이터.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네. 놀이는 파생어였죠? 그리고 터라는 명사가 최종적으로 붙었으니까 합성어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성분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가 될 거예요. 아까 했죠? 놀, 이, 터. 어간, 접사, 명사. 그죠? 어간, 접사, 명사. 얘가 먼저 붙어서 파생어가 되고 명사가 최종적으로 붙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합성어가 돼요. 다음에 이 강의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피드백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새로 찍을게요. 너무 급하게 찍었어. 마음에 안 들어. 수고했어요.